왜 통일을 얘기하면서 음식을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먹어온 음식 안에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푸드고 정말 K푸드가 최근에 세계인들을 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성 음식이 갖고 있는 미학, 이게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거죠. 네, 희망은 뭐 마늘대 밑에 가서 조그만 밥집 하는 거. 네. 정혜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들 모시고 통일밥상으로 개성 식탁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통일식당 개성밥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주로 저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제가 강연을 좀 다니는데 어디서도 여기에 나오는 음식을 먹여주는 강의는 없었는데 개성주학을 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개성주학하고 또 개성식혜를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저도 흥분하고 오늘 강의에 왔습니다. 자, 왜 통일을 얘기하면서 음식을 얘기를 하는가? 저는 우리가 먹어온 음식 안에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민족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음식 아닐까요? 저는 한식의 뿌리를 한번 개성 음식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개성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요새 K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K-팝, K-컬처 이런 거의 약자인데 오히려 이런 그 K-컬처 현상에서 가장 입맛을 다시게 하는 건 K푸드고, 정말 K푸드가 최근에 세계인들을 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한식이 K푸드의 이름을 달고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한식의 시대에 이제 저는 그 한식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조선의 한식을 많이 그동안 연구해 왔다면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한식의 원형이라는 얘기를 하죠. 한식의 원형이나 뿌리를 고려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고려 시대의 음식은 결국은 개성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조선 시대에 비해서 창의적인 나라였습니다. 상당히 조선에 비해서 국제 교류가 활발했던 그런 나라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한식 중에 많이 사용하는 후추나 설탕, 또 국수 문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시죠? 설렁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고려 음식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고려 음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는 저는 개성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개성의 위치성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성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네, 그래서 사실은 남한에도 원래 남한에 속했고 휴전 협정 이후에 북한이 됐던 남한과 북한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통의 원형의 한식이 가지고 있던 그 슴슴하고 맵지 않고 자연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가치를 지금 찾는다면 아무래도 남쪽의 짜고 매운 음식 또 북쪽의 싱거운 음식보다는 개성의 그 중간에 위치한 개성의 특성이 여기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려시대 얘기를 했지만 바로 찬란한 정말 국제 교류가 가장 왕성했던 그런 시대죠. 고려 그 500년의 도이고 이런 사실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한식이 세계적인 음식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면서 개성 음식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성에 이제 구체적인 음식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 대해서 어떤 음식들이 있는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고려시대의 개경, 수도인 개경은 국제 교류 음식 도시였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한식을 해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로 조선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 고려가 가졌던 그런 국제적인 개방성, 화려성 이런 것들을 좀 잊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개경에는 상당히 문화가 발달을 했고 실제로 고려 개성에서 그 고려 음식들, 고려 율고 이거는 이제 밤으로 만든 일종의 떡 종류고요. 이름을 고려 율고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고기, 고려 율령 이런 식으로 고려라는 이름의 음식들이 당시 중국 송나라에 굉장히 유행을 시켰고, 그리고 또 고려의 개성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우리도 알고 있는 쌍화점이라는 고려 가요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인이 그 당시에 고려의 개성에 와서 뭘 한 건가요? 만두집을 열었던 거죠. 그만큼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쌍화는 상화에서 오고 또 고려사 8강에도 나오는 그런 굉장히 활발한 그런 음식 문화의 교류를 이런 쌍화점이라는 고려 가요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차의 나라, 고려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다방, 다촌, 다점, 다식. 그래서 이게 바로 차와 같이 먹었던 다식이죠. 차다자. 그러니까 최근에 유밀가 이런 것들이 다 차가자로 발달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고, 조선에 와서 불교 탄압으로 잊혀졌던 그런 차문화도 한번 우리의 그 화려했던 개성의 고려의 문화로 한번 좀 더 복원되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이제 유밀가. 오늘 여러분 드시는 개성주악이 유밀가의 일종. 유가 기름류에 밀은 꿀, 기름과 꿀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종류가 엄청 많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인들이 어떤 술을 즐길 때 사실은 그 화려했던 술 문화도 아무 술잔에 사용하지 않고 금, 은, 주기를 사용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얼마나 수준 높은 술을 즐겼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좀 욕심을 부렸는데 고려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려시대 대문호 또 소위 학자들이 기록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죠? 그 기록의 상당 부분이
음식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 두 분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규보 선생, 우리가 잘 아는 고려시대 대학자이신 이규보 선생이 뭘 쓰는가? 동구 이상국집이라는 문집 안에 되게 자신의 뭐 시나 자기 감상, 노래 뭐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놓은 문집이죠. 또 뭐 예를 들면 고려시대 동명성황 얘기도 거기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렇게 음식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음식 얘기 같아요. 노란 자유야 푸른 진액, 개가 금액, 개를 삶아 먹고 이런 시를 남기고 또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걸리 걸러서 청주 만들고 저는 이분이 바로 주신이 아닌가. 또 이색 선생도 목은집을 남겼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음식에 관한 얘기, 뭐 쌀 얘기, 밥 얘기, 또 팥죽도 너무 좋아했고 술, 또 장김치 얘기. 그래서 알라리 희기는 서릿빛 같고 영롱한 빛은 뭐 이슬 방울 같네. 이게 쌀 얘기예요. 도대체 개성 음식에 깃들여 있는 맛과 멋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사실은 개성 음식에 녹아있는 게 불교였던 거죠. 제가 아까 차문화도 소개해드렸지만 차가 발달하고 차가 발달하니까 그야말로 차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다식, 차다자를 써서 다식 같은 차과자, 그리고 이제 두부, 두부도 불교 사찰 문화, 두부 전골 이런 것들을 지금도 조포사라는 절이 있죠. 이게 고려 시대로부터의 전통 두부 이런 것들부터, 그리고 그 조선 시대는 상당히 엄격한 유교 사회였다면 고려는 굉장히 그 교류가 활발하고 그런 좀 더 자유로웠던, 그렇게 여성이 훨씬 더 자유로웠던 그런 특징, 자유의 맛이라고 제가 했고, 또 고려 시대는 사실 그 기방 문화도 발달을 해서 소위 이제 기생의 의미가 그들이 이제 시, 노래, 음식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한 그런 특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국제 교류를 해야지 음식이 유연하고 개방적이 되는 거죠. 이 특징과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봤더니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짜거나 또 너무 심심하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가 통일의 개념에서 생각할 때 그걸 아우르는 그런 맛, 그리고 개성은 병난도라는 그런 예성강을 끼고 있어서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왕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려 왕조의 역사가 살아있고, 또 이제 바다가 서해안이 가까웠기 때문에 해산물, 그리고 새우젓은 개성문화였어요. 그 당시 젓갈. 또 그 정치의 뜻을 두지 않고 그들만의 경제력을 키워갔던 부유한 개성 상인의 맛.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성 음식이 있는가,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개성 음식이 갖고 있는 미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음식들을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설야 멱적. 여기 보이시죠? 눈설자에 밤야자에 멱, 찾아 먹는 고기 요리. 이게 송도 개성부의 유명한 요리다. 직접 밤에, 그것도 야밤에 눈이 오면 더 좋고 숯불 피워서 먹는, 이게 개성의 고기 문화였고, 이게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설렁탕 좋아하시죠? 설렁탕을 이번에 서울시의 미래 문화유산으로도 지정했어요. 닭도리탕, 닭볶음탕이라고 요새 이름을 바뀌었는데, 이것도 조선시대 기록의 송도의 명물 요리. 그럼 이건 지금의 닭도리탕하고 뭐가 다른가? 새우젓을 써요. 그럼 훨씬 닭의 맛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개성은 역시 인삼이 주 산물이었기 때문에 인삼 음식들이 발달한 걸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순대도 절창이라고 부르고 아주 자기들이 깨끗하게 키운 돼지를 썼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개성은 또 나물도 따로따로 하지 않고 개성 채나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쓰고, 그 이제 같은 만두가 뭐 이제 상화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이 개성 사람들은 만두도 이렇게 특별하게 편수라고 해서 네모난 모양으로 빚고, 저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오이나 호박 같이 담백한 맛을 즐기는 그들만의 만두를 빚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개성 음식이 있는가 하면 오이선이라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면 저 선자가 반찬 선자예요. 최고의 반찬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개성하면 뭐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개성 음식 뭐 기억나세요 하면은 뭐가 기억나세요? 보쌈김치 얘기 많이 하시죠? 개성은요, 배추 자체가 잎이 넓었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요, 전복, 그죠? 고기, 해삼, 온갖 잣, 밤, 배추, 온갖 가장, 그러니까 개성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화려한 걸 저 보쌈 안에 담았던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음식인데요. 장땡이라고 아시죠? 사실 장땡이는요, 장을 넣고 부친 거죠. 그래서 뭐 충청도에도 장땡이가 있고 그러긴 한데, 개성 사람 장땡이는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한가? 장을 넣고 고기를 넣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려요. 말리면서 뭘 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시켜요. 발효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맛이 아주 독특해지고 저걸 지져서 먹는 거죠. 그리고 조랭이 떡국 아시죠? 보통 떡국은요, 조선시대 풍속서에도 나오는데 동그랗게 잘라서 국을 끓여서 병탕, 설날에 먹었던 음식이에요. 근데 개성 사람들은 별나서 그런지 모양을 저렇게 어떻게 조랭이 조모양으로 했어요. 요건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홍해삼. 홍합하고 해삼을 두부 속에다가 박아가지고 계란물에 얹어서 지져낸. 그러니까 저 음식은 개성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의례 음식이에요. 결혼이나 그럴 때 홍해삼 없이는 잔치 못 치른다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성 약과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니까, 약과로 잡아주니까 켜가 살아있는 그런 현대인의 아주 그 바삭한 그런 만의 약과. 요게 좀 전통적인 개성 주악의 모습이고요. 저게 이제 좀 현대에 맞게 이렇게 부풀리면서 사과 모양으로 이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일종의 진화죠. 그리고 식혜도 송도 사람들이 더 잘 만들었다, 그런 기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찜은 무가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들은 우리 갈비찜 하면 소고기, 그리고 사태찜, 양지찜 뭐 이렇게 쓰는데, 개성 사람들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무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괜찮은, 그래서 이걸 특별히 개성 사람들은 고기 이름보다 뭐 사태찜, 갈비찜 이렇게 하지 않고 개성무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박김치, 그리고 바로 새우젓이 중요한 개성의 젓갈로 있고, 그래서 되게 대략적인 개성 음식을 뭐 이외에도 많지만 소개를 해드렸고, 바로 저 음식 하나하나의 스토리라든지 음식에 담긴 미학,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한번 정말 그 개성의
개성을 대표하는 또 개성을 살아간 분들 5분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리는 음식은 어떤 차림일까? 그래서 이교보의 밥상. 그래서 그건 특별히 이교보가 남긴 6가지 자기가 키웠던 6가지 채소로 차린 가포유경 밥상을 생각해봤고요. 목은 이색 선생의 이제 사대부 밥상, 그죠? 그리고 좀 더 화려하리라고 생각되는 송도 기생이었던 황진이를 생각하는 황진이의 기방밥상. 그리고 쌍화점은 뭐 제가 얘기했죠. 쌍화를 팔고 술을 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완서 소설에 나오는 미망밥상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제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책의 마지막에 썼어요. 풍일이 되면 만올대 밑에 가서 밥집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그죠? 이제 요새 통일이 더 서로 힘들어지는 것 같고 너무 가슴이 아픈데 희망은 만올대 밑에 가서 조그만 밥집 하는 거. 자, 한민족의 음식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먹어온 음식 바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북한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이념이 없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통일을 말할 때 저는 부족하지만 통일 밥상을 고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서가 우리 민족의 정서죠. 담겨있는 개성상으로 한번 차려보자. 만올대 가서 개성 밥집을 소개해드리고